네, 오늘 비즈라이브 48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만들기라는 주제로 할 거고요. 현재 사회 문제, 그리고 저희 뇌과학에서 보는 창의적 인재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창의적인 부분이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파나토스 느로하모니로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임상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노년 부양비 전망에서 왼쪽에 하나 나오고 또 오른쪽에 하나 나오죠. 네,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재명이 되냐 윤석열이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2022년 네, 여기 보시면은 노년 부양비가 22%, 실제 노년 부양비가 43%인데 앞으로 이제 8년 후면 거의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다시 20년 후면 가파르게 이렇게 치솟아 오릅니다. 네. 즉 15세부터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국가별 노년 부양비 전망 이렇게 봤을 때도 요 파란색이 저희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노년 부양비에 대한 전망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2020년에 21.7%라고 하면 2040년도에는 60%가 되고요. 2060년도에는 91.4%. 예, 이때까지 노령 부양비가 이제 올라가는데 즉 어떤 얘기냐면 저희 급여의 7, 80%가 노년 부양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요 뒤에 페이지에 제가 이런 내용을 넣어놨는데 2017년생의 씁쓸한 2046년에서 2017년생 지금 5살, 6살 꼬마들이 30년이 지나서 35살, 6살 됐을 때 노인들 부양하러 태어났나요? 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5살, 6살 애들이 한국을 떠날까? 과연 한국에서 답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 뒤에 있는 요 세 분이 모른 척하면서 이 사람을 보는데 이런 눈빛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 인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의적 사고 인재가 뭔지 말씀드리겠지만 한편 더 생각해 본다면 퇴직한 노년 이분들 다 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티브하고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전후 서울 지역 학력 격차를 이제 분석해 본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생 애들이 확산 전하고 확산 후에 확산 전에 이미 이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3.9, 1.8, 5.4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후에는 이 떨어지는 격차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결손이 많이 나오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한번 노년도 한번 볼게요. 예, 아이들도 절망적인데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이 그림표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연령대별 치매 치료 인원을 보면은 70대의 3분의 1이 치매 치료를 받고 있고요. 80대의 42.8%, 거의 반이 치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가 2021년에 이제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20%면 5분 중에 1분이 이제 노인이 되겠죠. 한번. 근데 그 부산광역시가 한 300 몇 명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360만 명 잡아봅시다. 근데 2037년 되면은 33.8%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노인 인구라는 거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60만 명 중에 3분의 1이면은 통계적으로 120만 명이 노인 인구라는 거죠. 그 중에 42.8%, 더 늘어나겠죠. 35.6%가 치매 치료를 받는다면 거의 한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치매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60만 명 중에 한 50만 명, 60만 명이면 6명 중에 1명은 앞으로 15년 뒤에 앞으로 15년 뒤에 부산은 6명 중에 1명은 치매 치료를 받을 것이며 더 가파르게 곡선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2000년도가 아니고 1911년도 100년 전이죠. 100년 전부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현재 독일을 저희가 봤을 때 뭐 고령화나 뭐 인구 감소라든가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은 듣질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은 소멸도시, 인구 소멸, 인구 절벽, 그 다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고령화 사이에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울대보다는 창의적 사고의 인재. 지금 제가 아는 서울대 이런 분들 나오셔서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기 서초 이쪽에 가시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 250도 되게 괜찮습니다. 250에서 300만 원 드리면 열심히 저희 일을 도와주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서울대 가야 한다, 연대, 고대 이쪽 대학을 가야 출세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정작 저희가
나이가 40 넘고 50, 60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세대들이 물론 서울대 간 친구들이 지금도 성공하지만 인생의 성공이 아니더라.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고라는 말이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창의적인 문제를 문제 해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인류가 저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창의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즉 한 명이 이런 창의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이쪽이 이제 노인분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청소년 애들인데 이쪽 분들이 이제 20대부터 한 50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많은 이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윗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10명을, 한 명이 100명을, 한 명이 10,000명을 살리는 능력자가 돼야 합니다. 네, 즉 BTS 같은 여러분 BTS 아시죠? BTS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창이란 말이 무조건 나오게 되죠. 즉 소수의 인원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존재를 창의적 존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 구찌 오너 형제가 재산 분쟁과 방만한 경험으로 이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 94년 단 한 명, 톰 포드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업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구찌의 고전미의 섹시함과 품격을 더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명성을 되찾고 회사 주가도 5배 이상 수습게 올라갔죠. 즉 저희가 이런 엄청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명, 단 한 명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존재를 창의적 인재라고 하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들 뭐 창의적 인재 하는데 황무일 사단법인 세계화 전략연구소 교수님께서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의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은 창의적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뿌리, 영양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성과 감성이며 능력이고 두뇌라고 얘기합니다. 두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뿌리는 뭘까? 일단 뇌인 거죠, 여러분. 뇌. 그죠? 뇌가 좋아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능력이죠. 여기를 뭐 자뇌라고 얘기해도 되고 우뇌라고 얘기해도 되고 능력은 이제 실행하는 추진 능력이 되겠죠. 신기술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지각할 수 있는 능력, 계산 능력 이런 능력이 잘 공급되면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중고등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토양이 될 미래 인재인 학생과 청년들을 잘 가꾸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럼 절체절명의 과제가 뭐냐? 뇌입니다, 여러분. 뇌. 그 뇌고 지성과 감성 능력이고 창의적 이 뇌를 창의적 인재로 만드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뭐 분야가 있겠지만 뇌과학에서 보는 창의성,
뇌과학에서 보는 창의성을 한번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에릭 캔델이라는 책인데 통찰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에릭 캔델 저자의 통찰의 시대인데 창의성은 2000년에 들어와서 창의성을 주제로 한 1만여 편의 연구 논문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창의성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산적인 재별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재별할 것이냐.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안 쓰고 잘 연결하지 않는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 뇌 영역들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즉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신경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것만 계속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여기만 잘 쓰는 것 말고 요 부분도 잘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뇌과학으로 봤을 때 창의성이다. 그러면 요 잘 쓰지 않는 부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레카 모멘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버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볼 때 멍 때릴 때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전까지 창의성의 기원을 몰입으로 설명해온 과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몰입 상태에서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연구 결과는 반대로 완전히 비목적적인 생각이나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불현듯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순간이란 현재 가진 지식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상관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탄생한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 영역을 미국 워싱턴 대학 마커스 라이클 교수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씁니다. 쉬고 있을 때 뇌가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활성화된다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밭에 누워서 눈을 감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자유롭게 배회할 때 이 DMN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고 최상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클 박사가 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이 특정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명령했고요. 마치 예를 들면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바로 활성화된다. 즉 뇌가 초기화된다는 겁니다. 즉 복잡한 생각들을 강제로 재부팅시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뇌에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을 정리하고 상기시키면서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과 기억을 정리하고 다시 떠올리면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을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디폴트 모드에서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즉 멍한 상태에서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가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라는 거죠. 단순히 멍때기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뇌를 자주 쉬어주지 않으면 기억, 창의, 집중력 등 떨어지고 뇌의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뇌이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뇌이완 프로그램.
한 7개 정도가 있죠. 예. 너무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의식적이라도 우리가 뉴로 피드백 할 때만이라도 요 뇌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또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한참 들여다보니 이거다 싶은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뇌 안에서 떨어져 있던 연결고리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창의성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멍 때리는 동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끊겨있던 뇌의 부위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을 때리거나 다른 공상에 빠져들면서 뇌의 단편들이 정보를 서로 연결할 시간을 줘야 하고요. 별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아 맞다 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창의성, 이 창의성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발현이 되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주로 쉬면서 쓰지 않던 요 신경망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아 맞다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즉 창의성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사물은 뇌 입장에서 보면은 뇌 신경망들이 끊어졌던 신경망들이나 주로 쓰지 않았던 신경망들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초기화되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요 엠팩 테스트를 합니다. 엠팩 테스트. 네. 엠팩 테스트는 저희 2단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 중에 2단계 프로그램 코고 트레이닝에 있어요. 대부분 실험자들이 DMN 활성화될 때 유명인의 얼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엠팩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뭐가 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더라.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얘기한다면 요 뇌이완, 브레인헬스에 6개가 있죠. 뇌이완 1단계에서부터 4단계, 그 다음에 자동차 게임이 있고 공중부양 게임이 있고요. 브레인 플레이에서 또 뇌이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총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코고 트레이닝은 저희 2단계 브린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엠팩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팩 테스트.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되면 신경망들이 새로운 신경망들, 주로 쓰지 않고 있던 신경망들이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뉴로피드백을 하지 않고라도 자주 멍 때리면서 쉬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 뉴로피드백은 뭡니까? 뇌파를 조절해서 이 상황 속에 더 빨리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뇌 이완 프로그램 열심히 하시거나 코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이 엠팩 테스트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이완 훈련을 통한 창의적 수행 향상에 관한 연구로서 예술 분야와 같은 창의적 수행에서 뇌 이완요법의 강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외 논문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엠팩 테스트인데 엠팩 테스트는 그 문제적 남자에서 당신의 뇌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천재들의 두뇌 훈련법 해서 이분이 이제 세계 IQ 4위입니다. 세계 IQ 4등이 알려주는 두뇌 개발 비법에서 엠팩 트레이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엠팩 트레이닝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 천재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엠팩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의 뇌 미래의 뇌라는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결정적 시기나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창의력이 있는데 결론은 창의력입니다. 오늘 이제 이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잡아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력 부분만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인데 뇌 과학적 입장에서는 간단하다. 가능한 많이 뇌 신경망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게 창의력의 기반이다. 그리고 창의력은 뭐다? 뇌 신경망 연결입니다, 여러분. 김대식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스티브 잡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연결하는 능력. 예, 연결하는 능력. 스티브 잡스는 이제 사업가니까 사물을 연기하고 있지만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뇌 신경망의 연결이 창의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로피드백 효과는 뉴로피드백 효과는 뭡니까?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신경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대뇌 피질에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 분들에게 뇌 신경망을 연결하시면 이 창의력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면 뇌 신경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답이 없죠.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입니다, 여러분. 뉴로피드백은 창의력을 가진 뇌를 만드는 훈련 기법이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요 송영선 교수님께서 창의성 증진에 미친 효과, 뉴로피드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증진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낸 논문입니다. 뭐 교수님께서 간호대학교 간호학부에 계시니까 요 대학생 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증진에 미친 효과로 이렇게 논문 냈지만 간호대학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 또 빼고 일반 대학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해도 되겠고요. 정말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서 창의성이 증진이 될까?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용어 정의를 한번 볼게요. 창의성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면서도 새로운 사고를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기존의 사고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창의성은 새로운 지식창조의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서 시대가 요구한 절실한 과제다. 필요성이라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뇌 안에서 신경망이 기존의 연결과는 다른 유형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문제 해결이나 창조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을 이루는 성향 또는 능력이다. 네. 이게 약간 그 관계론 쪽이라면 이건 존재론 쪽으로 뇌 자체를 한번 본 거죠. 여기선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능력이라면 뇌 안에서 신경망이 기존의 연결과는 다른 유형으로 재구성해서 문제 해결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본다. 그랬을 때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이 능력이 좋아지는 건지 검사를 해본 겁니다. 훈련 도구는 저희 뉴로하모니를 했고요. 창의성 검사는 토렌스 모든 문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TTCT 김영채 분이 번안한 한국판 TTCT 요 표준화 창의성 검사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창의성에 관해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을 봅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융통성이라는 것은 생산해내고
하나의 접근에서 다른 접근으로 이동하고 여러 전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만들어내는 거고요. 유창성은. 융통성은 이동 가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독창성은 뭐 알려진 거나 평범하거나 상투적이거나 진부하거나 또는 기정사실과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능력. 요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이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주간에 걸쳐 30분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입니다. 네. 유창성이고요. 네. 융통성이고요. 네. 오리지널. 예, 이게 독창성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서 이게 창의성, 예, 토탈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이 있습니다. 네, 실험 집단, 예, 뉴로 피드백 집단이죠. 그래서 전과 후가 나옵니다. 전에 예, 유창성 같은 경우 87.72에서 91.22로 3.5점 정도 예, 올라갔고요. 대조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은 2.8 거의 뭐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 집단이 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창성,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융통성 91.11에서 98.72로 7.61이 올라갔습니다. 하지 않은 집단은 93.61에서 90.22로 오히려 머리를 안 쓰니까 떨어졌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났죠. 즉 유창성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이라면 융통성은 뭡니까? 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죠?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더 강력하게 더 발달을 했고요.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96.67에서 90.61 예, 변화가 없고요. 하지 않은 집단도 역시 95에서 91 마이너스 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창성에서는 유지 예, 0.6이면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유지는 한다. 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더 떨어진다 해서 평소 독창성을 유지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토탈 점수입니다. 이제 창의성 토탈 점수 봤을 때는 네, 91점에서 95, 3.7의 상승이 있었고요. 하지 않은 집단은 떨어지더라.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6주만 해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로는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6주 동안 18회에 걸쳐 실된 뉴로피드백 훈련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봤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은 실험군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창의성 총점에서 유리하게 높아 뉴로피드백 훈련이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저는 이 논문을 엄청난 논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보석 같은 논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창의성을 어떻게 높이고 있습니까? 그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정말 뉴로 피드백을 갖고 저희 파나톡스 뉴로 화면을 갖고 다양한 실험을 하신 것이 지금 2022년 네, 저희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 사례도 제가 필요하신 분은 이 논문을 직접 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이 내용이 나와서 같이 올립니다. 양궁 선수 8명 대상으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했는데 이완 훈련이 양궁 수행과 시합 전 상태 불안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12주 뉴로 피드백을 받은 실험군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양궁 수행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시합 전 상태 불안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 논문이 나오면서 양궁 선수들이 뉴로 피드백을 도입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6주밖에 안 했던 게 좀 그랬다. 훈련 기간을 좀 더 연장하였으면 좀 더 창의성 증진 효과가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격과 골프 선수. 예, 조동진, 신준영. 여자 고등학교 사격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켰는데 알파파가 증가되고 베타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았다. 이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특정 뇌파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뇌파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뇌 기능을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뇌 기능의 하나인 창의성도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여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김중근 교수님께서 이분은 이제 골프죠. 예, 7일 60명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을 7일 동안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한 결과 다 저희 뉴로하모니를 한 겁니다. 절대 오차를 범하는 빈도는 유의하게 낮았고 패팅의 일관성과 알파파의 증가는 유의하게 높았다. 7일이란 짧은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언이 나옵니다. 예, 뉴로피드백 훈련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뉴로피드백 훈련을 이용한 뇌파 훈련이 국내에서 초창기이고 이 논문이 이제 2007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더욱이 창의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향후 훈련 기간과 6주밖에 안 했죠. 훈련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할 것과 간호교육 과정에 있어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립된 과목 개설에 대한 논의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 창의성과 관련된 뉴로피드백 논문이 나와 있는지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 제가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을 주세요. 창의성이 답이다. 창의적 아이템이면 창업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창의성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논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로피드백, 창의성 연관시켜서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물론 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떤 인재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사업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존재를 키워야 하고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집에서 그냥 쉬게 하지 말고 노년 부양비로 평생을 살려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창의적인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 존재를 만들어야 하고 창의적 노인을 만드는 것이 저희 뉴로피드백을 하게 하는 저희 파낙톡스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좀 더 목표보다는 목적,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개념으로 이걸 좀 잡아주시고 진행하시면은 아주 사명감도 생기시고 네, 네. 하루하루가 좀 더 멋진 하루하루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자료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